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PPI 지수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CPI 지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CPI 지수를 좀 보면서 약간은 그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있을 거라고 아니라 관세 영향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이 방송이었습니다. 관세에 약간의, 시그널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의 신호가 있다고 좀 포커싱을 좀 잡아서 이야기했었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PPI 지수인데 PPI 지수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로 하죠. 홀세이스. 네,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해 가지고 많이 급등해서 올라왔죠. 이제 그 0.9% 상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I 지수가 0.9% 급등하면서 상승해줘가지고 지금 컨센서스가 여기는 뭐 0.2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우선은 이제 PPI 지수가 뭐 시장 예상치에서는 네, 0.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는 0.9%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0.9%가 나온 그 원인 자체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생산 판매자 분들이 판매 물가에 관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왔다,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PPA 7월 PPI 급등은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급등하지 않았어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 그 PPI 지수는 주로 볼 때 전월 대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우려를 했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죠. 근데 그동안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에 잘 반영이 안 됐었고, 근데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CPI 지수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이거 뭐 여기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부분 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CPI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네 여기 이전 방송 경제 시황 이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CPI 지수 뭐 예상치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거든요. 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네, 많이 빠졌었죠. 마이너스 1.56까지 좀 빠졌었는데, 근데 오늘 다시 복구하면서 올라왔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어제 CPI 지수 나왔을 때 이렇게 어제 CPI 지수가 나오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일부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죠. CPI 지수가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이상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고 어제 그 신념물 채권금리가 하락한 원인은 벤센트 장관의 그 발언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것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그 CPI 지수 자체는 관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그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품목별로 그 상승한 내용들이라든지 그 CPI 지수가 하락하게 된 그 품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락한 게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꼭 반드시 스마트폰을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쪽은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 뭐 반드시 꼭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사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하락한 부분, 아니 저기 CPI 지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그것만 보았을 때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체크가 된다고 분명히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이제 PPI 지수가 바로 급등을 하면서
PPI 지수가 이제 0.9%로 급등을 해버리니까 전월 대비해가지고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로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CPI 지수하고 PP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이 뭐냐면, 뭐 우리는 이제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단순하게 뭐 CPI가 관세에 영향을 받았어요, PPI가 관세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은 아니죠.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냐면, 근데 관세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오늘 요번에 이제 홀세에서 도매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예상치가 0.2였는데 0.9가 나온 거고, 하여튼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어제 CPI 지수에서 제가 체크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저거였어요. CPI 지수를 봤을 때 경기 둔화 시그널을 봤습니다. 경기 둔화 시그널을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PPI 지수인데, PPI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관세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의 영향인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관세 영향이 있고 물가 상승의 영향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 어, 아무래도 뭐 필수 소비재 쪽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죠. 필수 소비재 쪽.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필수 소비재는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 그 TV 증권 방송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의 TV 증권 방송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필수 소비재는 뭐 유틸리티다, 맞죠? 유틸리티 맞죠? 어 그쪽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주목하셨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그쪽도 이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아니라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시장에서 영향을 준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PPI 지수가 좀 올라옴으로 해서 헬스케어 있잖아요. 헬스케어가 오늘은 살짝금 반등해서 올라왔죠.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약간의 약세예요. 근데 러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하락 종목 개수가 2,000개예요. 상승 종목 개수가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PI 지수가 뭐 미국 시장에 좀 안 좋은 악재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승 종목 개수도, 상승 종목 개수가 아니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0.36, 뭐 애플은 마이너스 0.24, 엔비디아가 0.24잖아요. 근데 올라간 거 보게 되면 아마존이 2.86 올라왔죠. 일라일리가 3.63 올라왔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하여튼간 이제 빅기업, 대형 기업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쪽하고, 그리고 이거 전자상거래 쪽이잖아요. 소비재 쪽, 소비 순환 섹터, 이쪽에 관련된 종목만 좀 두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PI 지수가 상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제품에만 네, 지갑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쪽이 좀 돋보이긴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약간 경기가 살짝 둔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 경기가 살짝 둔화된다고 한다면은 뭐 결국에는 뭐 저거죠. 펀더멘탈 관점으로 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도 있죠. 뭐 CPI 지수랑 이제 PPI 지수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인가?
뭐 현재로서는 네, 9월 금리 인하하고 10월 금리 인하가 있죠. 근데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비컷으로 이제 금리 그러니까 0.5% 포인트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0.25% 포인트로 약간 인하한다 하더라도 살짝쿵 인하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슬슬. 뭐 당장은 아니긴 하겠죠. 이게 뭐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 증시가 약간 빠진 건 있죠. 약간 빠진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지긴 했지. 하락 종목 개수가 2,000개니까. 그리고 한국의 그 선물 지수도 네, 살짝쿵 내려앉은 건 있습니다. 주간 야간 선물 지수 다 살짝쿵 내려앉았죠. 네, 그래서 살짝쿵 내려앉았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뭐 크게 반응을 주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하락은 했다. 결국은 이제 PPI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뭐 전반적인 큰 흐름은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 정도 됐죠. 그리고 문서로 정리된 내용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PPI 지수가 네, 0.2를 예상했는데 0.9가 나왔다는 거. 네, 어,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또 3.4.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세 인상. 네, 관세 인상이 수입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수입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데 기업의 흡수 여력이 축소됐다.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이 뭐 재고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이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비자 물가를 판매 물가를 올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기업들도 더 이상 흡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최종 가격이 반영이 될 것 같고 6월까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의 64%를 자체적으로 흡수했다. 앞으로는 흡수율 10% 미만으로 급감할 것 같다. 그러니까 6월까지는 관세 비용의 64%를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흡수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더 이상 기업들도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는 판매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급감할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4%를 스스로 흡수를 했는데 이제는 10%까지 떨어진다. 흡수율이. 그러면 이 모든 가격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가격, 구매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0.9% 상승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얼마 정도 반영이 되는 거냐면은 1년을 예상을 했을 때 1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10% 정도. 소비자 물가의 10% 정도가 반영되는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7월 PPI 급등은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 CPI에 전이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제 PPI 지수가 급등을 했잖아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이렇게 된 거야. CPI 지수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보였고 관세의 영향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체크를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PPI 지수가 급등을 해버렸죠. 제품 판매 가격, 생산 가격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8월 15일이잖아요.
이제 8월 말쯤 되면은 PC 지수가 발표가 된단 말이야.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또 PC 지수에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그러면은 뭐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 여력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물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그 소비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긴 하겠죠. 왜냐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뭐 생산량이 그동안 뭐 100개 정도 생산했다고 한다면은 한 50개로 줄이던지, 예,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재고만 남잖아. 그 재고가 남으면 기업들에게 타격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뭐 주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제 생산자 단계 물가 PPI가 상승하는 게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된다. 근데 그렇게 반영이 된 게 8, 9일 정도에 반영이 된다. 슬슬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29일 발표 예정인 PC 물가 지수에 반영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둔화와 병행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관세, 기업이 더는 감당할 수 없으면 자동차 판매 가격에 반영,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PPI는 바로 기업이 버티다 못해 소비자에게 넘기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0.9% 상승한 부분이 7월 PPI 급등,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전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데이터이다. 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전략적인 부분인데, 뭐 9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 그거 있고, 그다음에 뭐 0.25%포인트 인하냐 아니면 그냥 0.5%포인트 인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인하는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한 정책 결과인 거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불안해지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이 당연히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치 사슬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게 지금 보았을 게 뭐 9월에 금리 인하래요, 10월에 금리 인하예요. 저는 그건 핵심은 아니라 봐요. 그게 무슨 핵심이야?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근데 그 금리 인하의 그 초점 자체가 뭐냐면은 물가가 상승했잖아. 근데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방어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데, 소비를 좀 어느 정도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 자체가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을 해봤자 그것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도 당연히 더 이상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이고 필수 소비재,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 제품, 내가 써야 될 물건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약간씩 이게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약간 이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아니라 약간씩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오게 되면 그게 급작스럽게 뭔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뭔가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끼역끼역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지표가 현재로서는 잘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잖아. 어제인가 그젠가 CPI 지수 발표했을 때만 해도 뭐 관세에 영향이 없다. 근데 저는 분명히 관세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아니나 다를까 바로 뭐 PPI 지수에 정확하게 관세에 영향을 준 거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그거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다 결론을 내게 되면 너무 시간만 오래 가니까 네, 요 정도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핵심은 이것만 딱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트리거를 생각하세요. 트리거. 이 0.9%가 상승한 이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글로벌 저기 금융 시장의 가치 사슬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근데 만약에 이것조차도 0.9%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경고 시그널도 인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근데 원인은 관세죠 뭐. 근데 관세뿐만 아니라 이 PPI 지수의 원인은 관세긴 한데 제가 하나 더 어제 말씀드렸던 거 CPI 지수 있잖아요. CPI 지수는 관세라기보다는 저는 얘는 저거예요. 경기 둔화예요, 경기 둔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그 지갑이 닫히고 있어요. 경기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이러면은 경기 불황인 거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우리가 CPI 지수하고 PPI 지수를 봤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향후의 그 경제 전망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원인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뭐 0.9% 올라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지 관세. 그리고 그러면 저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은 정책밖에 없어요. 정책.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냐면은 지금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투자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 투자도 다른 나라의 돈을 이제 관세로 받아가지고 그것 다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책주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정책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긴 할 건데 정책주는 이거 당연히 그러긴 하지. 왜냐면 정책주는 이게 펀드가 가잖아. 돈이 들어가잖아. 뭐 정부에서 이쪽으로 돈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가 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돈이 유입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비를 해야지 진정성 있게 생산이 되는 거니까. 아마 AI 쪽도 좀 정리가 될 거예요. AI가 지금 거의 춘추전국 시대잖아. 뭐 AI만 딱 나오게 되면은 모든 종목이 막 날라가잖아. 근데 이제는 AI도 진짜로 돈 버는 기업들, 실제적으로 네, 뭔가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술적 비전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AI 쪽은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기업이 지금 뭐 AI 기업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투자 여력도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직 살아남는 것은 아마 10개 기업 아니면 5개 기업 이 정도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은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AI 붐이라 가지고 다 같이 뭐 AI만 나오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나중에 뭐 이 제품 저 제품 막 비교하면서 쓰잖아. 초기에는 아 이 제품 좋은 것 같다 저 제품 좋은 것 같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쪽으로 몰리죠. 한도 물론.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볼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비 여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만 선택과 집중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AI도 이제 선별적 AI 종목으로만 네, 집중할 거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뭔가 유익한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술, 그런 기술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오직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냥 AI가 잘 가요라고 해서 모든 AI 종목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오리지널 실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만 투자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선별을. 테마의 투자 전략이 아니라 선별 투자 전략. 진짜 기술력. 그리고 가능하다면 1등 아니면 2등. 예. 우량주. 우량주는 아니고. 우량주가 핵심은 아니죠. 우량주 해봤자 지금 우량주 이제 뭐 나중에 또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 회사의 그 영업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매크로 멀티플이 되는지 예, 그런 거 체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요. 결국은 그거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진짜 이 회사가 앞으로 진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적에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차원적으로 이것저것 다 비교해가지고 이 회사는 진짜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좋은데 이 회사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석이 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네,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마성이 아니라 진정성의 관점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경쟁이 더 각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네, 좀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전에는 테마성으로 시장을 바라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뭐 테마성은 아니고 더 펀더멘탈 관점. 근데 펀더멘탈이란 게 자꾸만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재무제표예요 펀더멘탈이 물론 재무제표긴 한데 그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펀더멘탈이긴 한데 그 펀더멘탈 안에서도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기초라는 뜻이잖아. 토대라는 뜻이잖아. 토대. 단순하게 뭐 재무제표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간 선별적 투자 되게 꼼꼼하게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어,
네, PPI 지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